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7대 24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본격적인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또 역사 얘기 준비해 오셨잖아요. 사실 뭐 저도 풋볼을 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우연히 그 이제 미식축구 관련 갤러리에서 또 피그스킨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유저분께서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DC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팬분들께 좀 같이 공유를 하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 네. 그리고 옛날 사람 이진만 위원에게 좀 추가적인 고증을 받아서 이제 좀 내용을 보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츠버그 경기를 보시는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네. 노란 수건을 항상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테러블 타월? 네, 일명 테러블 타월인데 그것과 관련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저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타월 자체는 70년대 이제 스틸러스 라디오 중계 방송국에서 그 이제 위에서 뭔가 마케팅이 될 만한 수단을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라 이런 좀 프레셔가 와서 예. 그 당시 해설자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계 때 얘기를 한 거죠. 다음 경기에서 이 노란 수건을 다들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했고 실제로 그 타월을 가지고 온 경기에서 스틸러스가 승리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행운의 상징이 됐고 그 시즌에 또 스틸러스가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뭐 스틸러스 팬들에게는 뭔가 승리의 뭐 아이템 이런 것들로 행운의 좀, 부적 네,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것들로 좀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블 타워를 좀 경시했던 상대 팀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저주가 내려졌던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 이제 피츠버그와 애리조나가 슈퍼볼에서 만났는데 이때 카디널스의 마스코트가 이 수건을 가지고 뭐 코를 풀고 뭐 겨드랑이를 닦고 좀 이런 뭐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결국 카디널스가 패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때가 하인즈 워드 있을 때 아닌가요? 2008년 정도라고 하면 이제 하인즈 워드의 전성기 중에 이제 끝 무렵 뭐 정도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마스코트가 테러블 타워를 가볍게 여겼다가 테러블한 일을 당했었던 애리조나였습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타이탄스와 스틸러스의 얘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옛날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건데 2008년 16주차 경기입니다. 이제 스틸러스와 타이탄스가 당시에 AFC 탑시드를 놓고 이제 경기를 치렀었는데 당시에 이제 타이탄스가 대승을 거두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쿼터 경기 막판에 이제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 거기서 키스 블록, 랜델 화이트라는 선수들이 이 테러블 타워를 이렇게 발로 밟는 좀 그런 일종의 세리머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KBO의 뭐 타 팀이 LG의 유광잠바를 밟았다.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롯데의 뭐 쓰레기 봉지를 뭐 어떻게 막 찢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결국 그 경기 자체는 타이탄스가 이겼지만 그 이후에 타이탄스가 엄청난 저주에 이제 시달렸거든요. 당장 17주차 경기, 그다음에 디비저널 라운드를 모두 패하면서 이제 바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고 그 저주가 끝나지 않고 다음 시즌까지 이어져서 다음 시즌 1주차에 스틸러스와의 리매치에서 패하는 등 시즌을 이제 6연패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 8연패를 한 거죠. 타이탄스가. 그래서 그 마지막 8연패째가 뉴잉글랜드에게 무려 0대 59로 대패를 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당시 타이탄스의 감독이었던 제프 피셔가 그 세레머니를 후회한다며 이제 사과의 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리고 타이탄스 선수들도 그 타올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뭐 피츠버그에 좀 장애 아동들이 있는 학교에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뭐 선물도 하면서 좀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경기부터 딱 승리를 거두고 뭐 한 5연승 정도를 했다고 해요. 네. 다시는 테러블 타워를 우습게 보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의 저주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뭔가 묘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이제 연패가 쌓여가고 뭐 미디어들에서 이거 타올의 저주 아니야? 이렇게 이제 프레셔를 넣는 것들이
당시에 타이탄스 선수단에게도 좀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자신들의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뭐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네. 그것이 이제 상대팀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훼손하는 식이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 좋으면 뭔가 자기들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상대편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테러블 타월에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내용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5승 무패팀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 시점으로 봤을 때는 AFC 챔피언십에 가장 가까운 세 팀 중에 두 팀이 맞대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칩스까지 이제 세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이제 그 중에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전반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압도를 했고 후반의 분위기를 가져갔던 건 테네시 타이탄스였는데 결국 이 스틸러스가 석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스틸러스가 14대 0으로 앞서갈 때까지만 해도 양 팀의 토탈 야드가 161야드 대 1야드였어요. 그게 아마 경기 중에 자막으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제임스 코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전반에 아주 유리한 흐름들을 잡아갔는데 전반 전체 통계로 보면 30분 중에 20분 이상 공을 소유를 했고 이제 테네시는 팀 전체로 100야드도 나아가질 못하면서 24대 7로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 27대 24까지 추격에 성공한 타이탄스였는데 동점 필드골 기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거스커스키가 여기서도 필드골을 실패하면서 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 필드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후반에 테네시가 반격을 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데릭 헨리와 AJ 브라운이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빅벤이 후반에만 인터셉션을 2개나 던지면서 또 타이탄스에게 이제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경기 종료 2분 34초를 남기고 이제 공격권을 받아왔고 이게 이제 45야드 필드골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테너힐이 잘 나아갔었습니다. 이 쿼터백의 스탯만 놓고 봐도 전반 후반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이날 이제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전반에 기록했던 스탯을 살펴보면 25번 패스 시도에서 17번 성공을 시켰고요. 160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24개 던져서 15개, 성공률도 좀 떨어졌는데 108야드와 함께 인터셉션만 2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테너힐도 보면 전반에는 11 던져서 6개 성공시켰고 50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후반으로 넘어가면 17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이니까 얼마나 이 전반에 좀 테네시 타이탄스가 막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스탯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극과 극의 이제 전반과 후반을 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필드골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고스트코우스키의 킥이 약간 이게 싱커성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뭐 스틸러스가 승리를 했는데 그 빅벤의 표정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약간 이런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얼떨떨한 표정? 그러니까 약간 승리를 당한 자의 표정이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빅벤에게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전반에 이제 손쉽게 뭐 리드를 잡아가면서 뭐 또 이기겠구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후반에 자신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동점 위기까지 몰렸기 때문에 뭐 스스로 이제 연장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의 키커가 이렇게 도움을 주니 좀 뭐 마음껏 기뻐하기에는 이제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표정이 좀 오묘했던 것 같습니다. 고스트코우스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날도 이제 45야드였거든요. 45야드를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에 이 50야드 안쪽의 필드골 성공률이 리그에서 최하입니다. 근데 진짜 변태 같은 게 50야드 이상 다 넣었어요. 뭐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이제 49야드까지 이 비교적 짧은 거리의 필드골은 11번 시도해서 5번밖에 성공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5번 이상의 필드골을 시도한 키커 중에서는 이제 리그 최저 기록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번 시도해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변태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건 이제 농담으로 적은 건데 그럼 고스트 코스키를 위해서 뭐 딜레이 오브 게임을 해서 좀 더 물러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테너일이 나름 이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고스트 코스키가 이거를 이제 날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저는 이날 순 선수를 좀 뽑자 그러면 디온테 존슨 선수를 뽑고 싶어요. 네.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나 뭐 체이스 클레이풀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잠잠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디온테 존슨이 그 대체자로 좋은 활약들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지난 경기에 이제 등부상이 있으면서 나오지 못했던 존슨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 나와서 80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터치다운을 만들 때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공을 잡은 이후에 스핀 무브로 이제 수비 벗기고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빅벤이 통산 150번째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됐는데 문제는 빅벤이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셉션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만 3개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AFC 노스의 패권을 다툴 이제 지구 라이벌인 레이븐스와의 원정 경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빅벤이 이번 경기에서의 좀 부진을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스틸러스가 이번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리그 유일의 이제 무패 팀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애틀이 또 패배를 했고 타이탄스는 이제 스틸러스가 직접 꺾었기 때문에 지금 리그 유일의 무패 팀으로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 얘기를 좀 해보면 말씀해주셨던 대로 AJ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153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지난주에 이제 부상 복귀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AJ 브라운 선수였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대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수비에서도 제이온 브라운 그리고 데인 크룩셴크, 아마니 후커 선수가 각각 하나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또 수비에 공헌을 했고요. 테네시는 시즌 첫 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뭐 아직은 이제 지구 우승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뭐 앞선 경기에서 시즌 아웃이 됐던 레프트 태클 테일러 르완의 공백이 조금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이날 경기 전까지 보여줬던 어떤 강력한 공격력이 이날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스틸러스가 강한 상대니까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날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데릭 헨리 선수가 전반에 완전히 억제당하는 느낌이었고 결국 이제 100야드를 못 찍었거든요. 20번 캐리에 75야드.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헨리의 모습이었냐?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테일러 루안이 공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아마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가던 테네시의 이제 유일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좀 브레이블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에서는 어쨌든 이제 테일러 루안 선수가 빠지면서 이 공백이 좀 생겼는데 수비의 선수를 보강을 했습니다. 칼로스 던랩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즌 초에 자데비언 클라우니에 이어서 또 이제 베테랑들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테네시는 올해가 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스틸러스는 다음 주에 레이븐스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 6승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프랜차이즈 역사상 1978년 이후에 6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한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스틸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기록인 게 그때 당시 슈퍼볼 우승했습니다. 과연 이 시그널대로 스틸러스가 좋은 시즌을 계속해서 치러나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39대 29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는데 사실 이제 3쿼터 후반까지만 해도 잭슨빌 제기어스가 앞서 있으면서 저스틴 허버트의 첫 승이 이렇게 또 무산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3쿼터부터 이제 막강한 화력전이 펼쳐졌는데 예. 그 기반에는 그 양 팀의 스페셜 팀에서 미스들이 나왔던 것이 좀 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저스가 펀트 블락을 당하면서 잭슨빌에게 그대로 뭐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고 잭슨빌도 킥오프 리턴 과정에서 공을 놓치면서 상대에게 손쉬운 득점 기회를 제공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후반에는 좀 많은 득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제기어스의
킥오프 리턴 상황에서의 펌블, 이 부분이 사실 공도 넘겨졌지만 분위기 그리고 승리까지 모두 넘겨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디 웨스트브룩이 이제 리터너로 나섰는데 실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선수는 뭐 주전 리시버로도 또 활약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실수들은 분명히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어쨌든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데뷔 첫 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43번의 패스 던졌고 27개의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55.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347야드의 3개의 터치다운, 러싱에서도 66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 기록했으니까 토탈 400야드가 넘는 이 야드를 기록을 했고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특히 러싱을 66야드나 해줬다는 게 좀 놀라운 기록이었는데 그 차저스가 근 20년간 필립 리버스의 시대를 보냈었잖아요. 예. 리버스는 뭐 그렇게 스크램블링을 하는 쿼터백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허버트의 66야드 러싱이 차저스 쿼터백으로는 1988년 이후로 이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33년 됐네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차저스의 그동안 이 스크램블링을 할 수 있는 쿼터백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 경기 후에 앤서니 린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허버트가 이제 러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까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 러싱을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의료 사고긴 했지만 타이로 테일러가 원래 주전 쿼터백이었고 이 선수가 지금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버트까지 부상을 당한다? 그럼 사실 시즌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허버트가 그 드래프트 이전에 그 안 좋았던 평가들을 완전히 뒤집고 예. 이제 차저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만 보면 조 버로우와 함께 가장 강력한 오펜시브 루키 플레이어 이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오라인의 절반이 지금 뭐 거의 나가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센터였던 마이크 파운스가 엉덩이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죠. 거기다가 지금 이 라이트 가드 트레이 터너, 라이트 태클 브라이언 블라가가 이제 부상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각각 2주차, 3주차 경기 뛰고 나서 계속 못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스틴 에클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해 있는데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건 사실 이제 쿼터백이 어느 정도 캐리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이제 루키 선수기도 하지만 백업으로 출발했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데뷔전 때 코인토스 이후에 네. 이 출전 사실을 알았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는데 첫 경기를 워낙 그 힘든 상황에서 예. 이제 잘 치르다 보니까 허버트가 그 이후에는 좀 긴장하지 않고 좋은 경기들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날 스킬 플레이어진에서는 키넌 앨런 선수가 10개의 캐치 125야드를 기록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멜빈 잉그램의 복귀도 좀 반가웠던 차저스였어요. 예. 사실 2주차 이후에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이 보사가 이제 혼자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멜빈 잉그램이 돌아와서 68%의 스냅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개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줬는데 뭐 잉그램이 뭐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다기보다 조이 보사에게 쏠리는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차저스 수비에는 좀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게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 색은 둘이 합쳐서 이제 0.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탯적으로는 조금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날 보사가 7번의 프레셔를 만들어냈고 멜빈 잉그램은 8번의 프레셔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색은 없었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저스가 지금 이번 경기 승리로 2승 4패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4패가 모두 원 포지션 이내의 패배예요. 작년을 생각나게 하네요. 그래서 뭐 될 듯 될 듯 이제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향후 스케줄이 비교적 평이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허버트가 데뷔 첫 승을 거뒀고 이런 이제 기세를 이어간다면 뭐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규어스는 지난 시즌에 차저스를 좀 연상시킨다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는데 그렇게 못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경기 분위기를 내주면서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와이어 투 와이어로 지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이날 경기처럼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내주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둘 다 기록으로 보면 1패인데, 그러니까 현 시점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발린 경기들이 많았냐? 그렇지 않았다. 생각보다는 뭐 제규어스가 나름대로 분전을 했는데 뭐 여력이 좀 부족해서 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잭슨빌에게 좀 붙여주고 싶은 별명은 기록 제조기?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버로에게 첫 승을 헌납한 팀이 네, 잭슨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걱정했던 대로 허버트에게도 이제 첫 승을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혹시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투아에게 첫 승을 선물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이날 이제 민슈 얘기를 좀 하면 뭐 나름 잘했다 이렇게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펌블이 일단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높게 사야 될 것 같고, 패싱 야드가 이날 173야드, 좀 적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나름 2개의 패싱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의 패배에 민슈의 지분을 많이 태우긴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이날 패배에 좀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선수는 DJ 샤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날 DJ 샤크한테 7번의 패스가 갔는데 캐치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민슈와 DJ 샤크 이 듀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잭슨빌 팬들이 DJ 샤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시즌 잭슨빌의 전체적인 공격 파괴력의 감소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 현지 기사들을 보니까 잭슨빌의 덕 마론 감독이 다음 주 바이위크를 가진 이후에 중대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이게 가드너 민슈를 벤치로 내리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민슈가 벤치로 간다면 그 대체자가 누가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뎁스 차트에 마이크 글래넌 그리고 제이크 루톤이라는 선수가 지금 백업 그다음에 서드 스트링으로 있는데, 글래넌 같은 경우는 그 제이미스 윈스턴이 템파베이에 드래프트 되기 이전에 그 템파베이에서 뛰었던 2m가 넘는 장신의 쿼터백입니다. 그런데 뭐 당시에 이렇다 할 임팩트가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꼴찌를 했고 이제 윈스턴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루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슈와 좀 공통점이 많은 선수인데 뭐 안정적인 좀 경기를 하는 스타일, 그리고 6라운드 신인이라는 점에서 민슈와 좀 닮은 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민슈보다 키가 훨씬 커요. 이 선수도 198cm의 장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슈가 바뀐다면 뭐 이런 두 선수가 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대한 변화가 만약에 쿼터백의 변화를 예고한 거라면 이거는 잭슨빌의 어떤 플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해도 장비를 갖추어 놓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시작할 때 처음 해주는 이제 기본 아이템 있잖아요. 뭐 목검 같은 거. 네. 목검에 그 나무 갑옷. 막 약간 이런 거 끼고 지금 뚜껑도 없고 부츠도 없고 망토도 하나도 없이 가가지고 너가 사냥을 해라. 근데 사냥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뭐 고블린 뭐 이런 건 괜찮죠. 근데 가는데 용을 사냥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잭슨빌이 아직 로스터에서 좀 곳곳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전에도 좀 우려를 했는데 뭐 이게 계속 연패로 이어지면서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검 4세 정도는 맞춰줘야 어디 가서 최소한의 6검 4세 정도는 맞춰줘야 어디 가서 사냥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스킬 플레이어진도 안 갖춰놓고 오라인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수비진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트레이드로 좋은 선수들 보내고 드래프트 픽 받아와서 선수들 키워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가드너 민슈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팀의 기조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좀 더 성장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증명을 지난 시즌에 했었잖아요.
그럼 선수들을 더 보강해줬으면 보강해줬어야지. 주축 선수들 다 팔아 제끼고 그러고 나서 네가 못하니까 너 책임이야. 우리는 주전 쿼터백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만약에 그게 쿼터백의 변화를 예고한 거였다면 이거는 잭슨빌 제기어스 구단 자체에 어떤 심각함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슈를 교체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슈가 못해서 교체를 한다? 그럼 괜찮죠. 근데 지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스킬 플레이어진이 굉장히 좋았냐? 그것도 아니고 오라인이 좋았냐? 그것도 아닌데 공격의 부진? 이런 책임을 가드너 민슈에게만 채우는 건 좀 가혹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잭슨빌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돌아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